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실기에서 출제되고 있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한 부분을 1시간 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용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필기 때 바로 이러한 용어들을 어느 정도 배우셨을 텐데요. 이걸 실기에서 쓰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준비했는데, 우리 PN, PM, PL, LMN 이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N이 바로 어떠한 뜻이냐? 우리 이 N을 뉴트럴 라인, 바로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M은 미드, 한마디로 중간에 있는 바로 그러한 뜻이고, 바로 이 L이 라인, 한마디로 어떠한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L, M, N 말고 앞에 P는 다 동일한데, 이 P, 이 중에 P가 protective, 그리고 이가 earthing, 한마디로 뭔가로 보호되고 있는 도체구나. 그래서 우리 뒤쪽은 다 겸용보호도체, 겸용보호도체, 겸용보호도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N은 뭐다? 그렇죠. 중성선과 같이 쓰는 보호도체. 그리고 M은 미드, 한마디로 중간의 도체와 같이 겸용하는 도체. 그리고 우리 L은 라인, 선도체와 겸용되는 보호도체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정확한 명칭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PEN 같은 경우는 교류회로에서, 그리고 PM과 PL 같은 경우는 직류회로에서 라는 부분까지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중성선, 분기회로, 등전이 본딩이 있네요. 자, 중성선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험에서 써보세요 이러면 잘 못 쓴다는 거죠. 우리 중성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요 Y결선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이 Y결선에서 어떻게 이 중성점에서 나가는 선, 얘를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본다면요, 다선식 전로에서, 선이 여러 개,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점에서 인출된 전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상교류회로에서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선식 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단상 3선식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서 어떻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성선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우리 이종의 전압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저러한 단상 3선식 전로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점에서 인출된 전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분기회로입니다. 우리 분기회로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메인 간선. 우리가 간선이라고 하면요, 나무로 치자면은 어떤 거예요? 그쵸, 몸통입니다. 이 줄기에서. 그리고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나가는, 바로 그 나가는 가지들이 분기회로다. 그래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조를 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배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기회로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등전이 본딩. 자, 우리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는 아마 필기 때 간단히 넘어가셨을 텐데, 어떠한 접지, 기구에 제가 외암 접지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옆에 또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도 이렇게 접지를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얘가 손을 댔는데 오 하고 쓰러졌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접지선이 혹시나 손상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한다? 같은 전이차를 만들어서 안전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등전이 본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등전이 같은 전이를 만들겠다. 어떻게? 본딩한다. 이어붙이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한 거를 우리가 등전이 본딩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한다면,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전부 상호간을 정기적으로 연결한 것을 등전이 본딩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이 정도는 조금 정기적인 이해만 조금만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쉽게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전선의 색상이죠. 자, 전선의 색상 아마 꽉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L1, L2, L3, 그리고 뉴트럴, N, 그리고 P 보호도체가 있었죠. 자, 우리 항상 어떻게 공부한다? 쉽게
쉽게 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앞자리 따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을까 해봤더니 우리 뭔가를 공부하고 또는 다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 한 뜻으로 모였으니까 조직을 이뤘습니다. 아, 조직 무슨 파, 뭐 호랑이파, 타이거파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파? 그쵸? 바로 가르케파, 갈흑회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조직원이다? 가르케파 조직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모나미 볼펜이나 볼펜으로 여기다가 가르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시험 볼 때쯤은 지워져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가르케파. 선생님 검은색인데요. 검은색, 흑색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케파. 그리고 이제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녹색과 노란색. 그런데 우리 실기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쪽 사항을 많이 묻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우리 이렇게 출제자가 줍니다. 뭔가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나가는데 지금 L1, L2, A3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뉴트럴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색상을 맞추세요. 그런데 이걸 또 그냥 나는 무슨 파였지 가르케파였지 하면서 가르케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갈흑회파라는 거 이러한 위치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내가 외운 그 순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순서에 맞게 적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절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절연 저항 중요하죠. 필기 때부터 이 절연 저항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기에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 바로 빈칸 넣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바로 뻥뻥뻥뻥 빈칸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 이런 거 암기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한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직류 DC 직류 시험 전압이죠. 그래서 250 0.5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어때요? 그렇죠. 그냥 2배. 이 느낌으로 가는 거죠. 2배 느낌. 그러면 선생님 얘는 2배는 아닌데요. 그래도 0.5 나머지 1, 1이니까 0.5에서 2배한 바로 2배 그 느낌으로 가실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절연 저항에 관련된 문제는요. 내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려면 내 기구를 가져가서 차단기를 내리고 딱 찍어보는데 여기가 정전이 어렵대요. 병원인데 중환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잠깐 이거 측정 좀 해야 돼서 내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키워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이때는 누설 전류가 몇 미리? 1m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실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각 배수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 배수들을 암기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조건에서 그대로 채워 넣으세요. 또는 어떻게 이걸 사용해서 최대 사용 전압에다가 곱해서 내가 실험하는 그 전압값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기에서 우리 열심히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7kV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냥 1.5배. 그러면 7kg가 초과하는 부분들 우리 일단 항상 중요한 거 가장 쉬운 것들 3대장을 먼저 잡아보면요. 다중접지가 있었죠. 다중접지 그리고 비접지 그리고 법에서는 그냥 접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저항이나 리액터 접지 쪽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다중접지는 우리 어떻게 한다? 0.92배를 곱해주는 거고 비접지는 1.25배 그냥 접지는 1.1배인데 얘네들 우리 암기하는 거 어떻게 암기해요? 그렇죠. 다중접지 0.92 다구리 그리고 비접지는 어떻게? 이러한 좀 뉘앙스가 생각이 나야 되니까 고스톱 생각한다.
우리 고스톱에서 B는 몇이다? 그렇죠. 12다. 그래서 점 찍고 5 해주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쩝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쩝쩝쩝쩝쩝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젓가락 모양이네. 쩝지. 이 정도로 좀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접지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직접. 그러면 직접 접지라는 키워드는 바로 170kV를 기준으로 이거 이하다 라고 한다면 0.72배, 그리고 이거 초과다 라고 한다면 0.64배를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필기 때부터. 그렇죠. 바로 요 부분에서 지금은 절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구들 있죠. 우리가 어떠한 전기기구나 변압기나 전동기 같은 게 나왔을 때 바로 요 파트에서 우리 220 같은 거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 1.5를 하면은 330이 뜨는데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최저 시험 전압 몇이 있어요? 500V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잡아주시면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안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최대 사용 전압 7kg 이하, 그래서 1.5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7kg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중성점 접지식. 다중 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다구리. 그렇죠. 다구리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최대 사용 전압 7kg 초과 60 이하인 전로의 것. 아무런 조건이 없네. 그러면 비접지 1.25. 그리고 최대 사용 전압 60을 초과하고 중성점 비접지라고 또 줬네. 그러면 어떻게? 또 1.25. 그리고 문제를 딱 봤더니 중성점 그냥 접지식 전로. 그러면은 접지 쩝쩝쩝. 그렇죠. 1.1배. 자, 다음 최대 사용 전압이 60을 초과하고 중성점 직접 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 접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70 기준으로 어떻게? 초과하는 거는 0.64. 그리고 그런 말 없으면 어떻게? 0.72배를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호도체의 단면적 파트입니다. 자, 얘는 머릿속에 어떻게? 별표. 최근에 좀 트렌드성이 있죠. 자, 우선 우리 선도체의 단면적을 S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도체 중에 우리 구리, 알루미늄, 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다 구리로 표현이 되죠. 그렇다면 보호도체 하나의 접지선유죠. 이 보호도체의 재질을 같이 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리를 했다. 그리고 달리 했다. 알루미늄이나 철제 이런 걸 사용했다. 그런데 이쪽은 좀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쪽을 꽉 잡으시는 거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몇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 실기를 공부했다면은 어느 정도 전선의 굵기를 암기하셨을 텐데 16, 10, 6, 4, 2.5. 이렇게 몇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동일한 굵기 이상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16보다 크고 3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몇이에요? 25, 35. 이러면은 몇? 그러면 보호도체는 16자리 이상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35보다 크다. 그러면은 50부터 쭉 나가는 그런 50, 70, 95 있죠? 그런 것들은 뭐 한다? 반값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 표가 나오면은 땡큐입니다. 왜? 우리 주문처럼 어떻게 S16 2분의 S, S16 2분의 S 이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계산은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수변전 설비나 그 전기 설비 설계에서 중간 문제로 슬쩍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이 어렵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K라는 항상 상수가 있죠. 이 상수분에 원래 루트 I 제곱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곱을 밖으로 빼면은 그냥 I 루트 T 바로 이 공식이 되죠. 그러면 얘는 상수고 얘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 고장전류라고 하는데 예상 고장전류는 단락전류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차단기, 차단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T는 항상 시간이고 루트를 씌워주고 바로 K분의 I 루트 T 요 간단한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여유가 주어집니다. 여유율. 만약에
여유율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그냥 곱하면 되겠죠. 우리 알파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러한 여유율이 주어진다면은 곱하기 해주시면은 끝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등전이 본딩 도체. 선생님, 이쪽은 뭐죠? 우리 실기시험에서 바로 이러한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는 너무 어렵나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접지 도체부터 아마 필기 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일단 접지선 류면은 몇 아님 몇? 그렇죠. 6 아님 16, 6 아님 16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또한 물론 그냥 구리도체 기준이 아닌 구리도체는 6이 일단 기본이 되고 알루미늄 도체 우리 저압 옥내 배선도 어때요? 그렇죠. 저압 옥내 배선의 알루미늄 그럼 다 단선 16이죠. 얘도 뭐 16짜리. 그리고 강철 도체 이게 뭐예요? 철제나 강철 도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50짜리. 그리고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도체 몇 또는 다른 동등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마지막 5 느낌 가지고 55, 25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녹색으로 한 것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가로 열고 채우세요. 자, 일단 접지선 류들은 몇 아님 몇? 6 아님 16 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철제는 항상 몇? 50. 그리고 이 문제의 마지막 얘는 55, 25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변압계 중성점 접지정입니다. 법은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긴데 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짧게 정리할 수 있죠. 실제로 일선 지락전류라고 해서 IG분의 150이 항상 그 기초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1초에서 2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다. 한마디로 좀 안전하게 설비했다. 그러면 몇 배? 2배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디를 2배 하면 돼? 그쵸. 요 분자를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2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2배 해서 300이 되고요. 그리고 1초 차단기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조건으로 1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으로 나온다는 건 시험에서 일선 지락 전류 값을 주어지고 이 공식을 생각해내서 어떻게 한다? 변압기의 접지 저항 값을 팡 해서 산출해내는 간단한 문제. 그런데 우리 과거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끝에 단 1초에서 2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선생님, 설치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뿅 하고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실제 법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쭉 길게 나열되어 있죠. 기본이 뭐라고요? 그렇죠. 요 150을 뭘로? 일선 지락 전류 값으로 나눈 값. 이것도 간단하지만 시험장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레 시스템. 우리 실제 필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사실 몇 장인 줄 아세요? 1장입니다. 공통상.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바로 피레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 외부와 내부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시험에서는 외부 피레 시스템이 주로 나오고 요 수레브 시스템, 요거 뭐예요? 요 수가 받을 숫자, 수비한다. 그쵸? 뇌, 바로 벼락을 받는 부분의 시스템. 그래서 구성요소와 배치 방법 두 가지를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구성요소는 어떤 거예요? 요런 거, 피레침, 그쵸? 그런데 이게 돌출됐다고 해서 돌침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도체, 그물망도체. 수평도체는 옥상 가장자리에 쭉 두르는 거고요. 그물망은 뭐예요? 그쵸? 우리 메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물망으로 덮는 건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요 스레브 시스템 벼락 치는 거, 벼락 치면 어때요?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은 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침수 되면 망한다. 그래서 침수망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배치 방법은 어떻게 한다? 우리 호구되면 또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구되면 망한다. 둘 다 망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러한 피레 시스템, 스레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망하는 거 2개. 침수되면 망한다. 그리고 호구되면 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이나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2장 파트입니다.
개통접지. 선생님, 저 개통접지 잘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개통접지는 어차피 그림 이어 붙이기. 그런데 그 그림 이어 붙이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 TN이라는 바로 요 T 있죠. 저는 이 T 볼 때마다 기분이 좀 좋아요. 왜? 이 T가 테라죠. 테라 뭐예요? 공부하다가 꼭꼭꼭꼭꼭. 그쵸. 맥주. 바로 그 테라가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테라가 뭐다? 접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라, 접지와 바로 뉴트럴 라인. 접지가 돼 있고 중성선이 연결돼 있구나. S는 세퍼레이트. 뭔가를 분리해놨대요. 그 뭔가가 뭐다? 보호도체와 뉴트럴 라인을 분리해서 돈 많이 써서 안정시킨 라인이겠죠. 그렇다면 짠 하고 봤더니 지금 뉴트럴, 이 그림에서 이 뉴트럴 N과 바로 P 보호도체를 분리해 놓은 상태로 실제 시험에선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위쪽을 조금만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아래쪽을 이렇게 조금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갖다가 어떻게 툭툭툭 밀어넣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우리 얘는 뭐예요? 실제로 이 그림 어려운 그림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각각 선 하나씩 나가는 게 여기서 선 하나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여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 중성점이 모여 있고 여기서 접지 빵 내리고 여기서 뉴트럴 라인 중성선 슝. 그러면 접지 빵 내리고 중성선 슝. 요 그림이 요 등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전력선 하나씩 내려주시고 뉴트럴 라인에다가 보호도체 따로 설치해 주시는 게 TNS. 그리고 선생님 이쪽은 뭔가요? 삼상전원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럴 라인을 안 넣는 이쪽은 단상전원, 뉴트럴 라인 들어가는 단상전원, 이쪽은 삼상전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다? 그렇죠. 바로 S계통 세퍼레이트. 뭐를? 뉴트럴과 보호도체를 분리한 방식이다. 그러면 결합한 방식 빨리 봐야겠죠. 바로 C. 콤바인. C가 콤바인이라는 뜻으로 결합된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결합됐어요? 그렇죠. 우리 P2라는 보호도체와 요 뉴트럴 라인을 결합한 거. 그런데 얘는 원래 태생이 뭐예요? 처음 태어날 때 뉴트럴로 태어난 애입니다. 왜? 따라가 봤더니 띠리리리리띠 중성점 접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뺐으니 이거 원래 태생은 뉴트럴이네요. 그런데 왜 얘가 PN으로 변했어?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뉴트럴을 이렇게 뺐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래쪽에 뭔가 나쁜 거를 빼내려고 뭐를 했어요? 보호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바로 PN이 되겠죠. 지금 요 보라색이 P2라는 뜻이죠. 그래서 P가 묶였으니 여기서부터는 다 뭐가 된다? PN이 된다더라.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떴어요. 만약에 위에서 선이 두 개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셔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각각을 내리시고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점 찍으면은 중성점에서 나왔으니까 중성선이다. 그리고 나머지 짝대기 요게 뭐다? 보호도체다. 그래서 하나는 중성선, 하나는 보호도체. 그게 뭉쳐서 PN이 됐다라는 표현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밑에서 묶든 위에서 묶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TNCS 계통이 있네요. 자, TNCS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다 묶여 있어. 여기까지가 C 방식이고, 뒤쪽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뉴트럴 따로, 그리고 우리 보호도체 따로네요. 그러면 이쪽이 뭐다? 그렇죠. 두 개를 나눈 S 방식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TNSC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다가 뭉쳐버리면 다 묶여버리죠. 그래서 CS 방식은 앞쪽은 PN 방식을 사용하고 뒤쪽은 떨어뜨렸다. 그러니 뒤쪽은 각각 내려주고 앞에는 묶여서 내려간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요 그냥 성극기니까요. 성극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10번째 주택용 배선 차단기. 요 놈도 별표. 왜요? 트렌드. 항상 트렌드는 뭐예요? 별표죠. 우리 KC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자, 원래 이 주택용 배선 차단기 이 전에 뭐가 있어요? 그쵸, 저압 퓨즈 쪽이 있습니다. 근데 저압 퓨즈를 실기에서 잘 안 내더라고요. 다만 이 배선 차단기는 잘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우리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 주택용 배선 차단기입니다 하면은 뭐다? 일단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A형 없다. 아, 선생님 그게 왜요? 이렇게 빈칸을 냈는데 아, 이거 영문이었지 하면서 A, B, C 이런 망하는 겁니다. 뭐부터? A는 없다. B, C, D. 우리가 주택용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요 B형이나 요 C형 이런 느낌이고 이제 이 소형 전동기냐 아니면 대형 전동기냐로 요 C, D가 좀 나누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져가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첫 번째 줄이 중요하다. 왜 첫 번째 줄이 중요해요? 그렇죠. 첫 번째 줄이 3에서 5. 그러면 끌어와 2배, 끌어와 2배. 아, 이것도 결국에는 2배로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구나. 3에서 5만 기억나면 된다. 우리 아까 절연저항 뭐 기억나면 돼요? 250, 0.5, 2배. 끝. 그쵸? 얘도 어떻게? 3에서 5, 2배 하면은 끝나는 바로 그러한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요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택용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항상 조금 더 다뤄보자면 우리가 산업용 차단기가 있고요. 주택용 차단기가 있죠. 그리고 부동작 전류가 있고 그리고 동작 전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KC는요, 실무 규정보다 조금 약하게 났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요 앞에 보시면, 63을 뭐 이하냐, 초과냐, 숫자가 다 똑같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초과될 때 숫자가 살짝 변합니다. 동작이. 하지만,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냥 실무 규정이 아닌 KC 규정을 보면 되기 때문에, 산업용 같은 경우는 1.05배, 그리고 동작 전류는 뭐 1.3배. 그리고 주택용은 1.13배, 그리고 동작 전류는 1.45배. 요 세트화 시켜놔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일단 첫 번째, 동작과 부동작을 헷갈릴 리는 없어요. 왜? 부동작은 동작하면 안 되는 거니까 숫자가 적고, 그리고 동작은 반드시 동작해야 되니까 숫자가 크겠죠. 하지만 요거 나누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항상 주택용의 기본이 작습니다. 우리 뭐 30짜리, 20짜리 이런 기본이 작기 때문에 좀 많이 곱해줘야 티가 나겠죠. 우리 산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만 해도 어때요? 그쵸, 150짜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곱해줘도 티가 팍팍팍팍 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수가 작은 쪽이 산업용, 배수가 큰 쪽이 주택용. 선생님, 이거 좀 쉽게 암기할 수 없을까요?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쪽은 나이로 보는 거야. 그럼 13살, 물론 13살이 105 사이즈를 입진 않을 거야. 그런데 105 사이즈 13살, 110 사이즈 14살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느낌이 좀 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서 과부하 보호 설비. 요것도 어때요? 우리 실기에서는 너무 중요하다. 왜요? 바로 이 법. 우리 설계 전류. 뭐보다? 그렇죠.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저 아이에는 차단기 정격입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 정격은 또 뭐에? 그렇죠. 도체의 허용 전류 수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설계 전류 자체는 구하기 굉장히 쉽죠. 우리 어떠한 분기일의 설계 전류는 그냥 I는 원래 뭐예요? 그렇죠. V분의 P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몇 상? 그렇죠. 3상 문제가 잘 나와. 그래서 루트 3을 넣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뭐 역률이 있으면 넣고, 효율, 전동기 같은 효율이 있으면 넣고, 물론 얘가 와트일 때, 그쵸? 뭐 킬로와트나 와트 같은 거일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전류가 팡 하고 구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차단기가 없다. 그러면은 설계 전류 자체가 뭐예요? 도체 허용 전류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차단기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 값보다 큰 게 답안으로 선정이 된다라는 거.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가 만약에 계산을 뚜뚜뚜뚜뚜 했더니 얘가 73이 나왔대요. 그런데 차단기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차단기를 선정하고 보니까 80A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봤는데 차단기를 구하라고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자체가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구하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밑에 선생님 왜 이건 안 하시나요? 얘는요, 현재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공사 실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제 유효하게 동작하는 우리 아까 동작 전류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은 100A 기준으로 산업용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130A 그렇게 본다면 도체의 허용 전류의 뭐 몇 배 이하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요 1.45배를 찍는 게 뭐 공사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사에서 나온 적은 없고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식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가 이제 실제 출제됐던 거죠. 자, 얘는 뭐냐? 또 그림 봐야 돼. 그림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차단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간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간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기회로들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기회로형 과부하보호장치는 그렇죠. 분기점. 현행법상 우리 분기점. 그런데 얘가 시험에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얘도 나올 수 있어요. 가로 넣기로. 그런데 현재는 가장 특수 키워드 우리 어떤 거 해요? 그렇죠. 바로 단락이나 화재의 위험이 적을 경우, 최소화시킨 경우에 몇 미터까지? 그렇죠. 3미터까지 이격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요게 뭐 핵심 키워드 시험에서 잘 나왔던 거고. 그리고 우리 단락이 이미 보호된 거 그런 거는 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뭐 요 정도까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일단 얘가 핵심 키워드라는 거 하나 잡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놈도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법에서 이러한 말입니다. 원래는 어디에 설치해라? 분기점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단락, 화재, 위험이 최소화됐을 때는 몇 미터까지? 3미터까지 가능하더라. 이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 3미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차단계 전격 전류인데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 조금 전에 IB 설계 전류가 있고 IN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계 전격 전류는 뭐보다? 설계 전류보다 큰 거를 선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죠. 우리 실기를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이제 요놈 출제가 되고 있는 얘. 그러면 얘는 선생님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동 전류까지 고려한 조금 더 실무적인 거를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걔가 뭐냐? 바로 요 키워드. 전전압 기동 배율. 선생님, 전전압 기동 배율이 뭐죠? 여러분들 시퀀스 공부하셨죠? 우리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 구상 기동. 그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기동 시에 용량이 크니까 기동 전류가 옹 하고 올라가. 그러면은 그 옹 하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바로 전전압 기동 배율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한 설계 전류에다가 뭘 한다? 전전압 기동 배율을 곱하고 그리고 그럼 너무 커. 그쵸? 이게 막 4배, 5배, 6배 막 그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걸 약 5배라고 볼게요. 제가 지금 예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너무 크니까 내가 사용하는 차단기 명판을 보면은 우리 제가 차단기를 하나 딱 가져왔어. 그러면은 명판을 보면은 이 차단기에 동작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띠디디디디디 쫓아가면은 이쪽에 바로 이 감마의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약 동작 배율을 탁탁하고 분모에 넣어주시면은 뭐 실제 차단기의 전격값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차단기의 뭐 규약 동작 배율까지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나오면요, 선생님 쉬워 보이는데 뭐예요? 그냥 제가 여기 딱 지우면은 감마분의 설계전류 곱하기 전전압 기동 배율. 겨우 이건데 선생님? 아니죠. 이 문제가 겨우 이렇게 안 나오지. 선생님 어떻게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요거 설계전류 이거 하나 구하는데 몇 개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단상입니까? 삼상입니까? 그리고 전력값이 나오겠죠. 전류 그냥 안 주겠죠. 그리고 전압이 주겠죠. 그리고 역률도 주겠죠. 그리고 전동기 있으면 효율도 주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최하 몇 개? 그렇죠. 바로 7개짜리, 최하 7개짜리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래도 요 공식 간단하게 좀 기억해 두신다면은 푸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차단기는 이렇게 구하는 방식까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부 좀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우리 이런 게 있어. 전선에 굵기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요놈이 나올 수 있어. 전전압 기동 배율. 한마디로 기동 전류를 고려해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건 어떡합니까? 어렵지 않아. 어차피 분모에 뭔가가 안 들어가. 그런데 얘는 뭐 규약동작 배율이 들어갔으면 우리는 내가 전선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른 전선에 바로 그 상수가 들어갑니다. 저런 상수가. 저런 상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병렬 도체수가 들어가는데 병렬 도체수는 일반적으로 안 주고 1로 치환해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없다고 보고 여기에 설계 전류인 IB 곱하기 전전압 기동 배율에다가 우리 바로 기동 시간은 항상 시간은 뭐 한다? 루트 씌어서 곱한다. 그러면 얘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죠. 만약에 시험에서 설계 전류를 구할 수 있게 그리고 전전압 기동 배율을 주고 기동 시간을 주고 저런 상수값을 줬어. 그러면 어때요?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는 공식 요 놈을 써서 산출해 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로 이 전전압 기동 배율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딱 잡으신다면 어때요? 게임 끝나는 거죠.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필기에서 안 배우죠.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호장치의 승인요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저압전로의 전동기 과전류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까꾸로.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건 그러면은 아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0.2kg 한마디로 200W 이하의 소형 전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내. 항상 뭐예요? 단상 전동기로서 어떠한 전원측에 어떠한 걸로 보호되고 있으면은 오케이 해주냐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단기 만약에 숫자를 물어보는 거 나와요. 그러면 항상 예외 규정, 완화 규정 떴다. 뭐예요? 예외되거나 뭐 완화하는 그런 느낌이 떴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과차 떴다. 과차 뭐예요? 과절 차단기. 그럼 과차면 16. 배차 떴다. 배차는 뭐예요? 그렇죠. 20. 과차 16, 배차 20. 이것도 약간 주문과 같은 거야. 그렇죠? 과차 16, 배차 20. 과차 16, 배차 20. 이거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어떠한 저압 전동기 회로에서 이러한 보호장치, 과전류 보호장치 같은 걸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메인 전원 측에 굉장히 낮은 차단기들을 설치해주면 과차 16, 배차 20을 설치하면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락보호 전용 퓨즈 용단 특성. 너무 어려워. 왜요? 이런 거는 필기에서 안 나오고 실기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불용단과 용단을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기준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외우냐? 요새 뭐 1588, 1588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전화번호로 외우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이거 전화번호로 외워버리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 6060에 5251 6060에 60초 60초 5251 이렇게 해서 6060에 5251 요거 하나만 기억해 가시면 뭐다? 단락 전용 퓨즈 초 문제 바로 때려 맞출 수 있다. 만약에 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을 수 있고 여기가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6060에 5251 요거 하나 전화번호 기억하고 들어가 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전선의 높이. 선생님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사는 산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가공 인입선. 가공 인입선 어떻게 생기네요? 가공 전선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우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수용과의 붙임점에 이르는 전선, 이게 바로 가공 인입선이죠. 그런데 가공 인입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 우리 가공 전선이면은 저고압이 통일되어 있어. 6635 느낌으로. 그래서 6635 느낌. 6.5, 3.5. 이 고압 파트는 어때요? 가공 인입선이 똑같아. 그런데 저압은 어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나지. 조금 낮아진다. 조금 낮아진다. 6에서 5. 절대응단은 무적. 그쵸? 필기 때부터 무적. 조금 낮아진다. 소수점 없앤다. 조금 낮아진다. 숫자 1씩 줍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쵸? 또 다른 추가 이론이죠.
위험 표시를 했다는 거죠. 요게 키워드지. 위험 표시를 하게 되면은 뭐를 적용한다? 횡단보도교 위를 적용한다.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왜? 똑같잖아. 그러니까 위험 표시라면은 뭐 적용? 횡단보도교 위 적용. 이렇게 공부를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공 전선도 봐야 되지. 근데 너무 쉬워. 왜요? 고압 가공 이입선이랑 똑같네요. 6635, 6.5, 3.5, 6.5, 3.5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교 일반 기타 사항.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는데 내가 좀 더 디테일한 걸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저압일 때 절연전선 이상,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같은 거 썼대요. 그러면은 3m로 감해준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면은 거의 완벽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째. 공사 방법에 따른 분류.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공사 방법 여러 가지 저하공랩에서는 막 필기 때는 했어요. 근데 이제 실기 때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전선관 시스템. 선생님, 관이네요? 그러면은 무슨 관 배우셨어요? 그쵸?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열전선, 관. 그러면은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열전선관 이렇게 관이 3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케이블 트렁킹. 선생님 트렁킹이 뭐죠? 자동차 트렁크 열고 닫는 트렁킹.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일단 금속 트렁킹 공사가 있고요. 우리 합성수지관 쫄대 느낌이잖아.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 그리고 금속 몰드, 바로 이 몰드류들이 트렁킹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덕팅 시스템. 덕팅 시스템 그냥 덕트 얘기하는 거겠네. 그래서 플로어 덕트, 셀룰러 덕트, 금속 덕트. 일반적으로 이 덕팅 시스템은 완벽하게 좀 매설하는 느낌의 케이블 덕팅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덕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플로어, 셀룰러, 금속 덕트 공사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노란색이 항상 뭐다? 시험에 나왔던 거다. 그런데 항상 뭘 조심해야 돼? 조금 밖에서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째요. 자, 전압강화. 이놈도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왜요? 전압강화도 현재 법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압강화를 공부할 때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표 채우기. 자, 저압일 때 조명은 3, 고압일 때 조명은 6, 기타는 5, 8. 이걸 어떻게 누가 숫자로 천천히 외우나? 저는 어떻게 외웠냐?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굉장히 먹었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빨대에 꽂아가지고. 이게 36두유라고 이렇게 콩 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 36회사 다니는 오빠. 선생님, 오빠, 저 남자인데, 저도 남자. 그쵸? 남자. 하지만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36 오빠 또는 이렇게 3하고 6 제대로 외워놓고 2씩 증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기억에만 남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쪽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게 뭔데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전선의 단면적이나 전압강화 요 공식 있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저는 KIL로 많이 씁니다. 킬 이 느낌으로. 자, 그렇다면 이때 요 전압강화 값, 볼트 값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강화, 전압 곱하기 전압강화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압강화율을 주질 않았네. 우리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저압에서 380V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쭉 사항을 보면은 조명 부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다 기타 부하입니다. 그러면 저압의 기타니까 몇 프로? 5%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전압강화율을 안 줘도. 그런데 이 5%는 몇 미터까지? 100m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100m를 넣으면 선생님 어떡하나요? 그렇죠. 1m당 0.005%를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쉬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130m다. 그러면 100m 빼면은 몇 남아요? 30m 남네. 곱하기 0.005%. 그러면 꽁 있으니까 여기 하나 뿅 가고, 그리고 3, 5, 15. 0.15%겠네. 그럼 0.15%를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은 5.15%인데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넣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게 퍼센테이지니까 0.0515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실 때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꽉 잡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어렵잖아요. 아니 잘 보세요. 제가 3, 5, 15 이래버렸지. 선생님 170m가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 5, 35 0.35 190이 나오면 9, 5, 45 0.45 선생님 171, 2 이렇게는 안 나오네? 안 나와요. 130, 150, 170, 19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9구단 그래서 5의 9구단이니까 어렵지 않게 넣으시는데 실수만 안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이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0.05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요놈 중에 우리가 뭐가 나왔냐?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더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해 주는 거. 한마디로 순간 하고 뜨는 기동. 그리고 우리가 전원이 최초에 이렇게 들어갈 때 도립전류라는 게 발생해. 그래서 평균적으로 1.3배 정도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립전류가 큰 거. 그리고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들은 뭐 한다? 더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해준다.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거는 비정상적인 것들. 그래서 과도 가전압이나 비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들 이렇게 해서 과도 가전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요 정도까지도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전 차단기. 자, 이 누전 차단기는 이러한 거 막 가로넣기로 숫자를 묶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명칭을 막 묻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이 나오냐? 바로 욕조나 샤워 시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하죠. 비데가 설치된 이러한 말도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욕실 또는 화장실을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 공부를 좀 정확히 했으면은 시험에서 누전 차단기가 떴어. 그리고 우리 전기기사,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어때요? 30 아니면 15야, 숫자는. 그쵸? 일반적으로 다 30인데 여기만 몇이야? 여기만 15라는 거. 그리고 초는 똑같아. 0.03초 당연히 미리암페어로 동작하니까 전류 동작형. 이거는 틀리실 이유 없어. 그런데 얘를 정확한 명칭을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이렇게 이런 건 한 번 보면은 싹 쓸 수 있는데 막상 안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어때요? 이거 뭐지? 이래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뭘까?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왜?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아니면 드라이기 꽂다가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감전되는 거 보호해주는 누전 차단기 15mA 0.3 전류 동작형. 이 정도는 꽉 잡고 가주셔야 돼요. 자, 다음 19번째. 네온방전등 관등회로의 배선입니다. 얘는 한 번 나왔는데 얘는 어렵지. 왜? 평상시에 네온방전등 우리 뭐만 해요? 전선 사용 간격 6cm, 60mm, 전선의 지지점 1m, 그리고 좋은 것들 사용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통 잡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형제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6km 이하는 20, 초과는 30, 9초간은 40 이렇게 2, 3, 4 이 느낌으로 찍으시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눈으로 쓱 익혀두고 가시면 똑같이 나오면 또 톡 하고 찍어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20번 소세력 회로. 얘도 필기 때부터 온 거죠. 그런데 요새 소세력 회로 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살짝 얘를 실기 때도 치고 들어오는데 일단 소세력 회로의 사용 전압은 우리 몇이에요? 기본 60. 그쵸? 자, 그러면 60 기준으로 뭐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법에 나와 있는 표는 항상 어렵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쉽게. 일단 최대 사용 전압이 몇이라고요? 그렇죠. 60. 반값 30. 반값 15. 그러면 단락전류 제한값은 3 더하기 5는 8. 3 더하기 5는 8. 그리고 차단기의 정격은 얘를 오기 전에 끊어내야 되니까 끌어와. 그러면 5, 3, 반값. 이게 뭐라고요? 차단기 정격. 차단기 정격 전류값. 그래서 우리 60 기준 딱 잡으시고 소세력 회로 몇? 60. 반값 30, 반값 15. 3 더하기 5는 8. 여기까지 하면 끝이잖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왜? 끌어와 하면 끝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째. 전기 부식 방지 장치. 어렵다.
왜 어려워요? 일반적이지 않아. 우리가 전기 부식 방지장치 KC 기준으로만 그냥 딱 타이트하게 그것만 보면요. 직류 몇 볼트 이하? 60볼트 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은 일단 약간 느낌상 맞출 수 있어. 왜요? 일단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항상 법에 같이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항상 한 세트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 직류잖아. 그러면 정류기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변압기, 무슨 변압기? 전원 변압기라고 해서 만약에 정식 방지용 전원장치 이러면은 뭐다? 전원 변압기, 안전한 변압기. 그리고 직류 전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정류기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기본으로 안전장치 깔고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중성점 접지. 여기부터는 또 뭐예요? 그쵸.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KC의 3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장 가장 첫 번째 바로 접지 목적. 그런데 실기시험에서 그냥 접지 목적 퉁 하고 튀어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전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 하고 튀어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접지 목적이라 하면은 기기도 보호하고 감전 사람도 보호하고 보호계정기 확실히 동작해야 되고 해서 기기보호, 감전 방지, 그리고 보호계정기 확실한 동작. 그런데 전로의 중성점 접지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로에 사람이 막 매달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감전모 같은 거 빼고 야구선수 딱 기억하시면 되지. 누구? 이대호. 덩치 이만하신 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대호, 이상전압 억제, 대전압 해처와 보호 궤정기의 확실한 동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법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 이것도 답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대전압의 저하라는 건 이상전압의 억제랑 사실상 한통속이에요. 왜냐면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에 한마디로 사고가 나지 않은 놈들이 루트 3배 뜨니까 그거를 빼내줘서 대전압을 저하시킨다는 뜻이지 정상적인 대전압의 저하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전압의 상승을 억제한다 이러한 표현이 원래는 더욱 좋은 표현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풍화파중. 선생님 풍화파중? 풍화파중 원래 이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툭 튀어나와 버렸어. 우리가 풍화파중 하면은 갑종 풍화파중, 을종 풍화파중, 병종 풍화파중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을종 풍화파중이다. 을종 풍화파중은 갑종의 몇 배? 그쵸, 2분의 1 반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을종은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 써요? 우리 일단 저온 계절이야. 저온 계절. 그리고 뭐예요? 빙설이 많어. 그러면 저온 계절에 빙설이 많기 때문에 전선에 눈이 내려요. 얼어붙습니다. 와, 그럼 전선이 기본적으로 좀 더 도톰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 6mm의 비중 0.9 이거 뭐예요? 물에 그쵸 얼음, 물 그때 비교할 때 바로 그 비중이죠. 얼음의 비중. 그래서 우리 두께 6에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요거 넣으라고 시험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간단하게 한 번만 쓱 보고 가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24번째.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이거는요. 내가 필기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돼.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보안공사를 하나 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격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보안공사, 자, 저와 같이 간단하게 진짜 한 30초 정리해볼까요? 특고와 보안공사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그러면 보안공사에서 1종은 일반적으로 35km를 초과해. 그리고 2차 접근이에요. 그리고 얘는 35km 이하야. 그리고 2차 접근이에요. 그런데 요놈 핫 키워드 얘는 뭐예요? 전압 상관없어. 그냥 시험에서 1차 접근이라 그러면 무조건 요놈이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2종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 더 있지. 뭐예요? 동의지짐을. 우리 병가 공과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동의지짐을 뜨면 무조건 2종이야. 그래서 이 문제 과거에 나왔을 때 어때요? 지금 쭉 봤더니 1차 접근 상태를 시절된다. 끝나버렸어. 1차 접근은 몇 종? 3종 특고합공사. 바로 툭 하고 때리시는 문제. 그리고 이 다음은 특고합공사가 각종 전선들이 이렇게 이격할 때 우리 바로 이 법인데 이 법이
공부하실 때 어떠한 법이냐면요.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했을 거라고. 짝대기 이론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이게 저압, 이게 고압, 이게 35kg 이하. 그리고 우리 단수 계산식 날리는 60kg. 이때 뭐 최대 거리 2m. 그래서 식물과 이루사 하면은 어떻게 해요? 2 플러스 15.4 마이너스 6 곱하기 가로 닫고 0.12 탁 때리는 거죠. 왜? 우리 1m당 10kg당 몇이에요? 그쵸? 12cm, 한마디로 0.12m 가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기본적인 특고합은 뭐다? 60kg에 2m가 단수 계산식의 그 기준이다. 그거를 법 문제에서 치고 들어와 버린 거죠. 바로 60kg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2m에 만약에 10kg 넘어갈수록 어떻게 한다? 0.12m, 12cm를 뭐 가산한다라는 바로 그 파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단히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25번. 지중, 땅속, 땅속 나오면 땡큐. 아니에요? 땅속 나오면 땡큐. 왜냐면 일단 매설 방식 기본 싹 깔아주니까요. 우리 매설 방식은 뭐예요? 견고한 트라프나 관 딱 넣고 탁 덮는 거. 그렇죠. 바로 직접 매설식. 관로식은 툭툭툭 관 넣고 중간에 지중암 있는 거. 관로식. 땅굴 파는 거. 암거식 또는 전력구식. 이런 거 못 쓰진 않겠지. 자, 그리고 이 지중암의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몇 가지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암의 시설 못 쓰시면 안 되지. 왜요?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맨홀 짠 있을 때, 자, 우리 차량이나 기타 압력에 견뎌야 될까, 무너져 내려야 될까, 압력에 견딜 것. 첫 번째 키워드. 자, 두 번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비가 내려. 그러면 여기 물이 고이겠네. 그러면 안 되지. 그쵸?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요 세 번째, 뚜껑. 요 뚜껑은 길 가던 애들이 그냥 막 열어서 쟁반 던지기 놀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뚜껑은 시설자 외에 쉽게 열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뭐 있어요? 중요한 거. 1세제곱 이상은 반드시 무슨 장치한다? 통풍 장치한다라는 거. 안 그러면은 실제로 가스가 같이 지나가다가 가스 새면 어떻게 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1세제곱 이상은 통풍 장치를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압력, 물, 뚜껑, 바로 내부 면적 1세제곱 이상 통풍 장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충분히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6번 과도율 차단기 시설 제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과도율 차단기 하면 좋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곳들 바로 접지선이나 중성선. 그런데 일반 중성선이 아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이 되겠죠. 그래서 접중사의 접지교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전로의 입을 접중선한 저각광 전로의 접직전선이 있는데, 자, 우리 얘가 이제 기본이라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론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이 있죠. 짜자잔. 자, 이때 가운데 이렇게 뉴트럴 빼내면 이거 뭐예요? 단상 3선식. 이거 왜 써요? 그렇죠. 220과 110V의 이중의 전압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러면 법에서는 지금 어디다가? 여기다가 걸지 말래. B. 왜요? 그쵸. 우리 이러한 전력선 측에 보호장치를 걸어야 만약에 중성선이 뚝 하고 개별적으로 끊어져 버리면은 원래 뭐 110부하짜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220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하죠. 단, 우리 항상 어떻게? 짠. 좀 가볼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쵸? 각극이 동시 차단, 각극이 동시 한 방에 팍 꺾여버리면 어때요? 전체가 한 방에 정지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 부하가 나가거나 그럴 일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급, 이거 예외사항급 아마 공부를 좀 하셨긴 하셨을 거예요. 그쵸? 요 정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7번 피레기의 설치 위치. 오, 선생님이 노란색은 뭔가요? 이렇게도 시험 나왔어. 그냥 쓰세요. 뭐 3개 쓰세요. 이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떻게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뻥뻥뻥뻥뻥뻥
그런데 얘를 머릿속에 키워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전력 개통도를 기억하시면 돼. 전력 개통도라는 건 뭐예요?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길까지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발전소에 전기 만들어서 변전소 거쳐서 변압기 거쳐서 우리 집 들어오겠지. 발전소, 서브스테이션, 변전소, 그리고 변압기, 홈, 우리 집. 그렇다면 자,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원래대로면 FN대로면 특고압 강소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인데, 일단 머릿속에 남기려면은 특고압측과 고압측, 배전용 변압기의 특고압측과 고압측, 그리고 뭐 수용장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용장소의 인입구, 우리 집 앞,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 일단 뭘 하자? 정확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림으로 잡아놓고 가자. 그리고 피레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피레기의 접지장은 몇? 그렇죠. 15미야. 단 고압전로에 전용선을 썼다. 그럼 몇 가지 봐줘요? 35미야까지 봐준다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타 법규. 이거는 뭐냐? 그냥 막 어디서 중간에 빼내와서 툭툭툭툭 맞추는 부분인데, 자, 우선 전력보안통신업의 시설장소, 요것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3장 보통 마지막에 통신선 라인이죠. 그렇다면 시설장소는 어디에 쓰라는가? 이거 제목입니다. 실제로 긴 법의 제목인데, 송배전설로 발변전소, 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 어디? 송배전설로 발변전소.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성선의 차단 및 재연결인데,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우리 혹시 수변전 설비에서 뭐 이렇게 투입, 차단기의 투입, 단로기의 투입 이런 거 배우시지 않았을까? 그거랑 의미가 거의 똑같아. 자, 보시면요. 중성선을 차단 및 재연결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돼야겠지. 그쵸? 전력 쪽이 먼저 차단이 되고 중성선 쪽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연결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재연결되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 한마디로 차단기와 단로기 느낌이야. 재연결이라는 거 약간 차단기와 여기서 말하는 중성선 느낌이 약간 단로기 느낌이고요. 그 선도체 느낌이 차단기 라인 쪽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차단 및 재연결할 때는 뭐가 먼저? 그렇죠. 선도체 쪽이 차단될 때는 먼저 차단이 돼야 되고 중성선이 나중에. 그리고 얘네를 이어 붙인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 되면 좋아? 그렇죠. 중성선 쪽이 먼저 재연결되면 좋고 선도체가 나중에 되면 좋다. 그래서 차단 및 재연결할 때는 그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발전기, 변압기, 무효전력의 포장장치에 계기음성기, 모선 등에 지지하는 애자는 어떠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기계적 충격, 이거 물리적 충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에 견뎌야 되는가? 한마디로 단락전류 너무 무서워. 팡 뜨면 어때요? 그렇죠. 막 10배 이상 20배도 막 갑니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전류가 애자를 빵 때려. 그럼 애자는 으악 하고 팡 하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단락전류의 바로 기계적, 물리적 충격에 견뎌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와 굉장히 간단하게 본 것 같죠? 지금 기사, 산업기사 약 15년치 다 끝낸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걸. 그런데 물론 지금 보시면서 저 부분은 내가 좀 모르는데, 저건 모르는데, 그럼 한 번 더 보면 되죠. 그쵸? 한 번 더 보면서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되지. 그러면 약간 얘를 배속을 높여서 봤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두세 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 물론 한 번 1시간 듣고 어떻게 그거를 바로 내 걸로 만들어. 그런데 시험 전에 최대한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시면은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KEC 한국정비설비 규정 전기 설비 파트 꽉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요. 저희 대산전기학원 홈페이지 Q&A 게시판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Q&A 게시판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물론 다른 교재들이 이런 답이 맞나요? 이런 거 맞나요?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교재의 답안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이 된다 뭐 요 정도 급, 그 정도 급은 저희가 좀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뭐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래서 궁금하신 거 그 중간에 뭐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론들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최대한 성실히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